Well, I think you can't really underestimate the significance of the spot ETFs. It's not unreasonable to suggest that this may be the biggest development on Wall Street in 30 years. I mean, the last thing that was this consequential was the creation of the S&P index and the ability to invest in all 500 S&P companies via one trade at the same time. So this is very eagerly anticipated, but most of the money in the Bitcoin market right now is the hodlers and the traditional crypto investors. Mainstream investors, mainstream retail, mainstream institutions have not had a high bandwidth compliant channel to invest in this asset class until these spot ETFs. So I think in January, the approval of the spot ETFs is going to be a major catalyst. It's going to definitely drive a demand shock. And then that will be followed in April with a supply shock because there are about 900 Bitcoin a day available for sale by natural sellers, the miners. And that number is going to be cut to 450 Bitcoin a day in April. So it's a pretty big deal.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은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서부터 미국 부채 재조정 주기, 미국 대선 주기 등 세 가지 대규모 메가 사이클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것보다 한 해를 시작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월 11일 전후로 여러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정으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이클 형님,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이는 투자에 있어 한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세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강세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몇 개월 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에서 일어난 가장 큰 발전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사이클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가격 예상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 하나인 이 차트는 이번 상승장 주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상승장 확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기 어렵다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프 보는 법은 링크된 영상에서 세세하게 다루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큰 상승장 사이클 1, 2 그리고 사이클 3가 있는데요. 큰 폭락장과 하락장, 즉 사이클 바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 모든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기복을 보여왔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중간 주기를 통과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이클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 번의 사이클 중 첫 번째 사이클은 참여 인원이 정말 적었기도 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낮았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도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기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사이클 바닥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모든 사이클이 거의 동시에 바닥을 치고 있다면 다음 큰 상승장과 폭락장이 지나가고 나면 이 바닥이 언제인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바닥을 치는 지점이 정점 이후 약 12개월 후가 될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2024년에 우리가 이런 역대급 상승과 역대급 하락, 역대급 상승, 역대급 하락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곧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뜻이고 아마도 그 후에 아주 혹독한 하락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롤러코스터보다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더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이 그래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꾸준한 성장과 함께 이런 수직 점프와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이 이 사이클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은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고 4년 전보다 훨씬 더 주류 자산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지금 시장이 이 사이클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보았던 것과 같은
수직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 당시 연준은 전례 없는 양의 돈을 찍어냈고 이는 암호화폐에서 엄청난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ETF 덕분에 이 그래프보다는 지금 시장이 더 앞서 나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다시 하락한 다음 시장 바닥에서 약 10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암호화폐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이라고만 받아들여 주시고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2024년에는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사이클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엄청난 상승과 함께 엄청난 조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근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월렛 코니오가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은행에 암호화폐를 제공한다는 소식인데요. 코니오는 디지털 월렛으로 이탈리아의 은행과 기관에 암호화폐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제휴를 맺었죠. 실제로 은행과 기관이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은행에서 보유 중인 막대한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는 아부다비 규제당국의 레이어 2를 기반으로 구축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체인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며 기관들이 규제된 방식으로 베이스를 사용하여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전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모든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이 암호화폐의 큰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NFT 드랍 소식을 전했는데요. 흥미롭게도 4년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았죠. NFT 프로젝트 후 최근 트럼프가 자신의 월렛에서 바로 캐시아웃을 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이용하고만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지금 NFT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이더리움에서 다시 출시되었다는 사실, 트럼프가 크립토라는 분야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나은 여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트럼프는 NFT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으로 되돌아섰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FASB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세일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마이클 형님은 이것이 또 다른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 2024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통해 해온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고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 정도에는 암호화폐를 소유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공인된 참가자를 허용하기 위해 비트코인 ETF의 구조를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공인된 참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며 이들은 이 펀드 주식을 생성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를 직접 소유하기 위한 라이센스 없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백도어를 제공한 셈이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과 은행의 막대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고 은행이 디지털 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20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대선 주기, 미국 부채 차환 주기, 금리 인하 등 많은 일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ETF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 개발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여 있겠죠. 물론 투자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한 그런 기술 말이죠. 그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